본격 영화 방송 무비큐. 한 주간 여러분의 영화 선택을 책임지고 있는 박경림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영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사랑 이야기로 모두를 매혹시킬 오늘의 영화. 바로 보기 버튼 누를 준비하시고요. 오늘의 무비큐 픽부터 시작합니다. 산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시신. 정상에서 떨어지셨다고 봐야지. 비싼 이어폰 쓰시네? 베테랑 형사 해주는 후배 수완과 함께 이 의문의 변사 사건을 맡게 되죠. 올라가 봐야 할 텐데. 걸어갈 수도 있다는데 왜 굳이 일로 올라가요? 죽은 사람이 간 길이고 우리 경찰이니까. 기도수 씨 아내 송설아입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아내 송설애는 처음부터 어딘가 남달랐습니다.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 봐. 마침내 피 많이 났을 텐데 비가 와서 씻겼어요. 원하던 대로 운명하셨습니다. 웃는 거 봤어? 남편의 죽음에 슬퍼하기는커녕 살핏 미소까지 보이는 그녀. 무서운 여자예요. 후배 수완은 그런 그녀를 범인이 아닐까 의심하지만 혜준에게 그녀는 의심을 넘어 호기심, 급기야 관심의 대상으로 번져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좀처럼 짐작할 수 없는 설애의 속내. 나에게 선물이 꼭 하고 싶다면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난 좀 갖고 싶네. 그러던 어느 날 수완은 그녀가 이미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예? 아, 좀 보세요. 엄마를 죽였다고요. 어머니를 죽이셨다고요. 你知道这不就是想专业的照顾你才当了护士的？你就老是跟我说，你就因为我是护士，那就让我专业的把你给杀了。 그래서 원하던 방식으로 보내드렸어요. 기도수 씨 자살이에요. 더욱 의심을 굳혀가지만 혜준이 낸 결론은 자살. 자살. 형도요. 난 짭새들하고 똑같아요. 혜준이 본 설애는 어울리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고단한 여자였고. 사건 종결됐어요. 설애 씨는 더 이상 용의자가 아닙니다. 기쁜가요? 설애 씨가 나하고 같은 종족이란 거 진작에 알았어요. 여기에 더해 어쩌면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얘가 요즘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설애 거하고 똑같네요. 놓쳐버린 단서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고 눈앞에 뿌연 안개가 순간 거칠 때 혜준은 사건을 다시 보기로 결심하죠. 같이 어디 가셨나 봐요? 난 10년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과연 그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엇갈린 마음과 한 발 늦게 다다른 진심.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매혹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아가씨 이후로 6년 만이네요. 박찬욱 감독의 11번째 장편 영화 헤어질 결심. 이 영화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관람할 결심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일단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특히나 김지수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영화를 한 편의 시로 만들었구나. 그 시를 어떻게 썼느냐. 탕웨이라는 꼿꼿한 자음과 박해일이라는 부드러운 모음을 써서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정말 미묘하고 아름다운 연애시가 나왔어요. 헤어질 결심은 무엇보다 올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고 관심을 주셨던 작품입니다. 박찬욱 감독님께서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게 이번 처음이 아니죠. 예전에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이 헤어질 결심은 그동안 우리가 박찬욱 감독 하면 떠올렸던 그런 수위 높은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무려 15세 관람가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박찬욱의 인장이 아주 가득가득한 그런 작품이죠. 정말 박찬욱스럽게 박찬욱답게 만들어낸 멜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얘기 듣고 울어준 단이란 한국 사람이에요. 어떤 한국 사람이요? 단율. 한. 이 영화가 보면 수사물과 멜로물을 잘 뒤섞어서 두 남녀의 사랑과 파국을 아주 정교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 형사인 혜준이 용의자인 설애를 만나는 과정이 바로 수사이면서 동시에 연애, 로맨스의 과정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넣지도 않고 TV 켜놓은 채 불편하게 잠. 신문과 잠복 근무가 마치 그 연인들이 연애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로맨틱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Good morning. 우리 깐느박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몇 년 전 읽은 스웨덴 추리소설 마르틴 베크 속 경찰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가서 목격자 없는 변사자는 부검하는 게 매뉴얼이라고 설명해. 쉬운 말로 해드려. 소설의 형사처럼 속이 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신사적인 형사가 나오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모티브가 된 아주 중요한 노래가 있습니다. 네, 영화 곳곳에 흘러나오는 그 노래 바로 정훈이의 안개라는 곡인데요.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이 노래는 1967년도에 김수영 감독이 만든 영화 안개에서 주제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그 2007년도에 보아가 리메이크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명세 감독의 M이라는 영화에서 OST로 또 나오기도 했었죠. 이 노래를 박 감독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많이 낀 고장을 배경으로 해서 로맨스물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구상이 이제 이런 영화로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캐스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단일한 캐스팅이었다고요? 애초에 감독과 작가가 탕웨이라는 배우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여주인공을 중국인으로 설정을 했고요. 또 혜준 형사 캐릭터도 박해일 배우로 처음부터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방수되는 거예요. 방수는 물 닿아도 물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간병인은 방수용품만 있습니다. 6시 50분까지 그 방으로 다시 오세요. 여자 화장실 이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기도수 씨 손톱 밑에서 다른 사람 DNA가 검출됐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와서 저희한테 DNA를 좀 주셔야겠는데요. 안 돼요. 왜요? 나 일해요. 죽은 남편이 산노인 돌보는 일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탕웨이 배우는 정말 만추 새끼 이후에 정말 인생작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이 설애라는 역할은 탕웨이가 아니고서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탕웨이 배우도 박찬욱 감독이 자기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을 완성시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눈만 시뻘겋게 칠하고 다녀? 친절해 보일까 봐. 박찬욱 감독 영화 속의 여성 캐릭터들을 보면 착해
착해 보일까봐 눈두덩이에 빨간색 아이섀도우를 칠하고 나타났던 금자 씨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금자 씨는 그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를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그 영화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어쩌면 박찬욱 감독 영화에서 가장 센 여자 캐릭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박쥐의 태주 캐릭터.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타마코, 나의 숙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잊지 못할 히데코와 수키를 선사했었던 영화 아가씨가 있죠.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 이번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의 송설의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강렬함과 생생함 때문에 더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꼿꼿하면서도 당당한 태도, 또 진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위험과 모험을 감수하는 강렬한 여성으로 오래도록 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你说爱我的瞬间，你的爱就结束了。你的爱结束的瞬间，我的爱就开始了。 박해일 배우도 이 필모에서 이 작품이 아마 대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형사, 이런 경찰이 그려졌던 적이 없었거든요. 못 오시는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언제나 정장을 입고 용의자에게도 예의가 있고 또 그야말로 품위가 있는 형사로 그려졌습니다. 이런 우직한 경찰이 설애를 만나고 흔들리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는 깜짝 캐스팅이 있습니다. 아무 정보 없이 이렇게 보시다가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걸요? 이 영화에서 혜준이 오랫동안 추적한 사건이 있습니다. 질곡동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바로 박정민 배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깜짝 놀랄 캐스팅이 2번 등장하는데요. 전반부가 박정민이라면 후반부는 바로 개그우먼 김신영 씨입니다. 혜준의 후배 연수 역으로 김신영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박 감독님이 정말 천재적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야, 이 개버리지. 오늘 기딱 샤워리 철석하면 올려줄까? 돌 빨았나? 이런 흥미로운 캐스팅과 더불어 헤어질 결심하면 많은 분들이 N차 관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재관람의 이유는 장면마다 숨겨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번 봐야만 알 수 있을 법한 장면 속 디테일들이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를 보기 전 그리고 후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사실들을 제가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말씀으로 해드릴까요? 사진을 보시겠어요? 말씀. 사진. 孔子说过：“智者要水，仁者要山。”我不是仁者，我喜欢海。 공자님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자는 산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난 인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 바다가 좋아요. 나도. 네? 내가 품위 있댔죠.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여자에 미쳐서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영화에서 산과 바다가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잖아요. 이 감독님이 말하길 산에서부터 시작해 바다로, 그것도 그냥 바다가 아니고 아예 구덩이로 들어가는 하강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영화 내내 산과 바다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벽지 하나까지도 허투루 만들지 않았습니다. 설의 집 벽지를 보면 이게
언뜻 보면 파도 같기도 하고 또 산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마치 정체가 모호한 설애를 보는 것과 비슷하죠. 오는구나. 마침내. 이건 설의 청록색 원피스도 비슷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파란색 원피스로 보이기도 하고 또 초록색 원피스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쁘다 그 여자. 녹색 옷은 이쁘더라. 파랑 아니었어? 역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볼 때마다 다르게 읽히는 설애라는 인물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실제 촬영할 때는 파란색 한 벌, 초록색 한 벌을 준비해서 두 벌을 번갈아 가며 입고 찍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죄송하지만 많은 영화 팬들이 박 감독님을 가리켜서 배운 변태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거죠. 허투루 만든 장면이 단 하나도 없다. 모든 장면에 공을 들였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계속 새롭게 발견할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인상적인 해안도로 그 직부감 롱숏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두 번째 부감의 오른편에 그 모래사장에 파도에 포말이 생기는데 이때 이제 남은 그 궤적이 바로 설애의 그 옆모습 윤곽이라는 거죠. 말도 안 돼. 정말로요? 아, 네, 그 장면, 그 장면 때문이라도 또 다시 봐야겠네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또 있어요? 이 영화의 러닝 타임이 138분이거든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13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사실 영화의 굉장히 작은 일부분의 이야기예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 영화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많이들 보시고 더 많이 그 이야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보면 좋을 영화들 픽해 오셨죠? 먼저 김지수 기자님 어떤 영화 픽해 오셨나요?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이 헤어질 결심에서 담고 있는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한 편 있거든요. 박찬욱 감독이 정석영 시나리오 작가에게 참고하라고 보여줬던 단일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밀회입니다. 밀회의 이야기는 사실 간단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 로라가 기차역에서 우연히 유부남 의사 알렉과 마주치게 되고요.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두 사람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작별을 택합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닥터 지바고로 서사극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린 감독. 이 데이비드 린이 연출한 이 영화는 주인공의 절절한 나레이션과 또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이 음악이 바로 보는 이들을 격정적인 마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할 결심,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헤어질 결심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밀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 이번엔 재호 씨 어떤 영화 정해왔나요? 헤어질 결심과 더불어 올해 칸 영화제를 빛냈던 작품이죠. 송강호 배우의 나무주연상이 빛나는 영화 브로커입니다. 세계적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 영화 연출작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들의 만남으로 기대를 한껏 모았던 영화 브로커. 이 영화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가진 특유의 따뜻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전작 어느 가족에서 보여줬듯이 기존의 전형적인 가족이 아닌 새로운 가족으로 만난 이들의 좌절과 희망을 뭉클하게 보여줍니다. 놓치신 분들은 오늘의 영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리모컨의 바로 보기 버튼을 꼭 누르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무비큐픽 영화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